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에 처리될 전망인데요.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이 첫 발을 떼는 시점에 대통령의 부산행 논란, 또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특혜 논란 등 각종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통과하는 데는 거의 다른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렸는데 현재는 여러 관련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마 한 3시경 그때쯤부터 이제 법안 처리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보선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산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신문의 사설 제목을 쭉 보니까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통칭하는 조선중앙동아 여기 사설 제목은 당연하고요. 네. 경향 사설 제목이 신공항 선거 행차 12불은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 한국일보 문 대통령마저 선거용 가덕도 띄우기 나서나. 한겨레 선거 개입 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사설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야당에서나 일부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대부분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이 이제 선거 개입 논란이 이렇게 자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역 방문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처리 하루 앞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 부산시당이 하루 전에 대통령 방문하시기 하루 전에 가덕도 공약을 주요 공약이다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행한 인물 몇 면이 한 20명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도 가셨죠.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울산시장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지사도 나오셨. 지만 그리고 원내대표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부산을 또 가야 하나 막 혼잣말 하시더니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가시고 당정청이 총출동한 모양새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님도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으시니까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일단 그 청와대 참모들이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두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가신 겁니다. 이 일정은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고요. 작년 6월 18일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핵심 정책 추진 사업인 K-뉴딜 사업의 현장 방문 11번째인데 이것이 3월이나 4월에 가게 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선거 논란, 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2월 달에 정말 당겨서 간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우리가 부산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의 후보를 대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노력을 했고요. 이두화 의원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자칫 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주실까 봐 언론 사설을 인용해서 비판을 해주시는 거 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초에 이런 정부 업무 부처 보고와 그다음에 현장 순방은 늘상 어느 정부든 매년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좀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2016년에 4월 13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현장 방문을 14곳을 선거 며칠 전까지 내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국무회의에서까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14곳인데 대구 3곳, 경북 1곳, 부산 3곳, 그다음에 충남 2곳, 경기 2곳, 충북 1곳, 전국을 다 도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선거 개입이 아닌 것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20대 총선 34일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TK를 방문했었고 18대 총선을 4일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와 지금 여야 공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야당에서 고발까지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는 미뤄야 된다. 오해를 받을 여지를 하지 말 걸 엄중히 촉구한다. 원내대표, 대변인,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비판하면서 왜 닮으세요? 비판하면 극복하고 그 부분을 이제 계승할 게 아니라 그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시던 거는 고치셔야 그 촛불 정권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행안부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파동을. 그리고 구체적 지침을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그러니까 선거일 앞에 가지 마시고 선거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이게 책자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감독하셔야 될 행안부 장관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당적을 갖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은 행안부 장관하고 그전에도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선거 앞두고 임명될 땐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 이 자리에 같이 가시고 지침을 어기시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무슨 이런 위반 행위 하면 이제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이두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니셨던 대놓고 선거운동 개입,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K뉴딜 정책에 예정되었던 11번째 예정된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선거는 이미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선거 개입을 직접 거론하시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보고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한 달 반 남은 이 시점에 그걸 안 해야 되신단 말입니까?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세게 공격을 하시니까 저도 좀 억울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 그럼 서울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그럼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까 선거 임박해서는 청와대도 서울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좀 어거진 건 압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서로 아까 앵커 질문하신 대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서로 주고받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쓰는 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보고 대회에 대통령이 안 가실 수는 없고 예정이 되었던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선거 개입과 관련된 논란을 제기를 하는 게 대통령의 그 부산 방문 일정 중에 메가시티 일정이 전반적인 일정이긴 하지만 이 가덕도 부지를 방문한 게 사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동남권 메가시티는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그리고 경제규모 490조 그리고 동부가 8대 이 규모의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이고요.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철도, 항만 그리고 항공 물류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가덕도 신공항은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축 보고대에 가셔서 그 핵심인 지금 새로운 가덕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근데 가덕도에 배 띄웠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배를 띄워서 보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공무원 지침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셔야죠. 저도 지역에 있고 우리 박 위원장님도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거 이 공무원 지침에 나오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해달라. 아니 대구도 좀 와주시고요. 광주도 와주시고 전주, 제주
제주 많잖아요. 강원도. 거기 먼저 다 가시고 부산은 오해가 있으니까 조금 뒤에 하셨으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막 정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날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변인보다 정의당 대변인이 매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경실련 성명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목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내용이 문재인표 매표 공항 특별법. 저는 이렇게 해서 제목이 센 건 처음 봤어요. 망국 입법.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문재인표 매표공항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실련 성명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행보를 뒤로 미루시고 정말 오얏 나무 아래 가끔 고쳐매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법조인이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 파동하고 고생하는 거 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광폭 행보, 담대한 행보, 오해가 없는 공명정대한 행보를 보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그 이두아님 말씀대로 좀 다른 지역도 좀 다니시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으신 모양인데 작년 6월 18일부터 시작했다고 했고요. 강원도의 춘천의 데이터댐, 그다음에 전북 부안의 그린에너지, 경남 창원의 스마트 그린 산단, 경기 김포의 디지털 컨텐츠, 고양 인공지능, 경남 울산의 친환경 미래차 이렇게 한국판 뉴딜 현장을 작년 6월 18일부터 계속 지역을 다니시는 그 과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2월로 좀 당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두아님 아니 4월까지 그러면 위원장님 4월 전에 3월까지 그냥 다 끝나나요? 그럼 대구는 언제 가시고 제주는 언제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4월 이후로 미루셨으면 하는 얘기였죠. 아니 그러니까 4월 7일 이후에 대통령의 미루셔도 일정을 되잖아요. 야당이 미루라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예, 저희가 쟁취의 국민께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경실련 성명에서 그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앞서 위원장님한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두아 전 의원님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게 결국 법사위도 그렇고 여야 모두 함께 한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표 행위 뭐 이런 거를 민주당에 한정지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정치인들이 참 유념해야 될 얘기라 그러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고 이제 지역구민한테 기속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의 정신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비례대표밖에 안 해서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 지역을 하셔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게 참 지역구민의 민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구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공항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도 동남권 공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이게 너무 졸속한 건 아니냐. 예비 타당성 면제해주는 법에 대해서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형평성 문제, 적법 절차 문제 그리고 뭐 국토부에서 7가지 뭐 부분에 대해서 다 타당성이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기획재정부는 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실련에서 이렇게 막 정말 센 성명을 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숙고하고 했었으면 어떨까. 근데 대통령께서도 4년 동안 이낙연 총리실이나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에서 이 부분 입장이 변화가 없다 그러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회의도 한참을 안 하셨대요.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 부분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는 거, 거대 의석을 가진 뭐 사실은 국민의힘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건 통과가 될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부산 지역 의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일정 부분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이신 이두아 의원님께서 그 법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특별법이 무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부 그 당시 건설부가 4차례나 이 입지와 관련된 것들을 사전 면밀하게 조사해서 4번이나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는 그만큼 선행 연구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예비 타당성 조사 이 문제도 기획자정부 장관이 판단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너뛰겠다고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보면 현재도 특별법에 그 조항을 안 넣어도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또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사업은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이 특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사전 타당성 조사 다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다 거칠 것이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각 부처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특히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28조나 들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가덕도에 국내선과 군 공항 시설까지를 전부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대치로 잡은 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이미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다 해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 부산, 울산, 경남 이 800만 이 국민들의 그 오랜 소망이었던 18년이나 지금 기다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손을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동남권의 새로운 24시간 가능한 그런 공항을 꼭 만드는데 함께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 아무리 간다고 민주당에 표 주겠습니까? 함께하면 우리 국민의힘에도 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여론조사 인용을 하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식의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박범계 장관, 지금 당적도 갖고 계시는 장관이에요.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더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박범계 장관이 계시는데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공정하게 했겠죠. 네. 일단 두 분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약간 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본회의까지 일단 넘어갔는데 그 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각각 좀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시간을 좀 준비한 게 저희 시간대에 그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를 한번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두 분과는 말씀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통과된 법을 좀 주요 법안들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 법안들 좀 통과된 게 일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한 관련된 법안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또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사회적인 우려가 좀 컸는데 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소식이 잠시 뒤면 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이두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